제목 밑에 키워드 상징 표시해 주시고 대유 표시해 주시고 상징은 어디다 연결하라고 그랬지? 그렇지. 봄에 연결하라고 그랬고 대유법은 어디다 연결하라고 그랬지? 그렇지. 들에 연결해 주시는 거고. 됐나요? 네. 근데 봄은 다시 뜻이 몇 개 있다? 그래, 두 가지. 하나는 뭐를 나타낸다? 그렇지. 계절. 두 번째는 그렇지. 희망, 상징.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번 첫 번째 봄은 요거는 계절이라는 물리적인 형태야. 놓치면 안 돼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뭐? 희망, 광복. 그렇지. 두 개 기억해 주신다. 자, 왼쪽 잠깐만 읽어볼게. 성격을 한번 보시면 낭만적이라는 말 써왔죠? 그리고 맨 끝에 가면 뭐로 써있니? 저항적이라는 말도 써있잖아. 낭만적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이 봄이라는 걸 뭘로 봤다? 계절로 보는 거야. 봄이라는 계절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계절은. 봄이라는 건 뭔가 소생하니까 긍정적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겨울이라는 어떤 시간 속에서 됐죠? 봄이라는 요 계절로 넘어오게 되면 화자는 당연히 봄의 아름다움을 즐기게 될 거란 말이야. 됐지? 그래서 여기에 낭만적이라는 말을 써준 거거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즐기고 있는 이 봄이 됐나요? 이 봄의 국토는 어떤 상태야? 그러지. 빼앗긴 상태란 말이야. 이게 현실인 거야.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측면 속에서는 당연히 상실감이란 말이야. 상실. 됐죠? 그런데 봄이라는 것만 생각을 한다면 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봄을 즐기는 바로 낭만적인 상황 속에 현실은 어떻게 돼 있다? 빼앗긴 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는 현실과 이상적인 모습이 괴리된 상태지. 그렇지. 차이라는 얘기야. 이상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즐기는 이 국토가 주권이 회복되어 있는 상태에서 됐나? 봄이란 아주 환상적인 계절이 와야 되는 거야. 그게 아주 최상의 상태인 거야. 괴리가 뭐라고 하시죠? 차이. 차이. 내가 추구하는 이상세계와 현실의 모습에 차이가 있는 거야. 격이 생긴 거야. 갭이 생긴 거죠. 자, 다시 한번. 야, 말 끝난 다음 질문에 까먹었어. 잠깐만, 뭐 했었지? 하여튼간 요거 보고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지? 예. 그러니까 요렇게 다시 얘기할게.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국권이 회복된 상태에서 봄이라는 계절이 오고 그걸 즐기는 거야. 그런데 현실에선 어떤 상태야? 빼앗긴 상태지. 근데 봄이 왔다는 걸 즐기는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요거지. 자조적인 면모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야. 국토는 빼앗겼는데 내가 지금 봄이 왔다고 즐긴다? 아, 이건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따가 자조적이라는 개념도 확인 한번 해볼 겁니다. 작품이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알겠지? 자, 다시 왼쪽으로 들어갈게. 저항적이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저항적이다. 자, 밑에 주제. 국토를 빼앗긴 민족의 비통한 현실. 국토를 빼앗긴 민족의 비통한 현실인데 현재 대신에 뭐가 와 있다? 봄이라는 계절이 있는 거야. 자, 향토적 소재와 시어를 사용했고 격정적인 호흡, 영탄적 어조. 영탄이라는 것이 조금 더 격해지면 그게 이제 격정으로 흘러가는 거야. 시상의 흐름이 전후관계에 따른 대칭구조. 이 대칭구조 밑에 잠깐 읽어볼게. 첫 번째는 요거 형광펜 먼저 쳐줄게요. 1년과 11년이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되어 있다. 질문과 대답의 형식. 중간 거는 뭐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첫 연과 마지막이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줍시다. 됐죠? 그 다음에 2연과 10연, 3연과 9연이 각각 대칭 구조를 보이며 질문에서 대답에 이르기까지 화자의 의식 변화 과정. 이것도 기억해 주고요. 의식 변화 과정. 이것도 좀 알아둬야 돼. 의식 변화 과정. 뭘 드러내고 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본 다음에 요 이해 감상 읽어본 다음에 본문 들어갈 거예요. 조금 어려워서 이해와 감상을 먼저 읽읍시다. 이 시는 민족 현실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민족 현실의 자각을 바탕으로 국권 회복에 대한 염원을
향토적 소재를 통해서 서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민족의 현실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국권회복에 대한 염원을 향토적 소재를 통해 서정적으로 그렸다. 전체적인 시상의 흐름은 아까 읽어본 것처럼 1연과 10연이 질문 11연이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2연, 10연, 3연, 9연이 각각 대칭 구조. 그래서 2연이 10연과 대칭이 되고 3연이 9연과 대칭이 되는 거야. 이를 통해 질문에서 대답에 이르기까지 화자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 과정을 그려낸다. 자, 그럼 어떻게 변하냐? 밑에 볼게. 화자의 정서의 흐름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식해. 됐니?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식하고, 자, 그런데 봄이라는 계절감을 통해 몽상의 상태와 국토의 아름다움과 국토에 대한 애정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봄이라는 계절감이 주는 낭만적 분위기와 봄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자연의 봄에 대한 아름다움과 그거를 통한 국토의 애정과 아름다운 봄 경치를 드러내면서 또 하나는 그런 봄과 대비되는 국권 상실의 현실을 인식하게 돼. 됐죠? 국권 상실의 현실을 인식한다. 그러면서 화자는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되지. 됐죠? 그렇게 재인식한 상태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절망감을 느껴. 됐지?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길 것 같다. 됐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현실 인식과 그 다음에 자연의 아름다움, 국토의 아름다움 발견하고 다시 현실을 재인식하고 절망감에 빠지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요거를 화자의 정서가 점진적인 상승, 봄이 온 상태의 국토에서의 아름다움 상승해서 급격한 하강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봄조차 빼앗기겠다라고 끝나는 게 절망으로 끝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절망. 알겠지? 그래서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절망으로 끝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밑에 시구의 의미는 여기는 아까 요 부분이야. 요 중간 부분 2번 파트거든요. 그래서 국토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요 부분에 대한 시구들로 구성이 돼 있어. 가르마 같은 눈길, 삼남 같은 머리, 살찐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흑.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현실에 대한 재인식과 절망감으로 넘어가는 부분 있죠. 됐죠? 이 부분이 바로 여기랑 관련이 있어. 알겠지? 푸른 웃음과 푸른 서름. 자, 거기 잠깐만 읽어볼게.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라 그러면 웃음이라는 건 뭔가 긍정적이지 않나? 그지? 서름이라는 건 뭔가 부정적이잖아. 그런데 봄이라는 계절감과 연결을 시키면 푸른 것과 시각이 묶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라는 것이 화자의 요거야 자연의 봄과 현실 상황에 대한 모순된 감정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표현 방식도 뒤에 가서 얘기는 하겠지만 뒤에 읽어볼게. 푸른 웃음이란 자연의 들판에 펼쳐져 있는 봄 기온에서 느끼는 정취. 그래서 화자는 푸르게 변해가는 자연에서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그러나 푸른 서름이란 이 국토를 상실한 식민지 상황에서 비롯된 서러움, 슬픔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웃음과 서름은 각기 다른 감정 상태를 나타내. 됐나? 그래서 여기서 뭐가 벌어진다고? 그렇지, 모순된 감정이 나타나는 거야.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앞에 나와 있는 푸른 웃음이라는 것은 자연의 들판 펼쳐져 있는 봄 기운, 아름다움, 자연에서의 즐거움. 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푸른 서름이라는 것은 국토를 상실한 식민지 상황에 비롯된 서러움, 슬픔. 됐지? 이 두 가지의 감정이 여기 복합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제시문에 가서 한번 정리를 좀 할 건데요. 조금 어려워. 알았니? 좀 어려우니까 우선은 요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
여기가 우리 국토입니다. 됐죠? 국토는 두 가지 현실이 있어. 첫 번째 현실은 일제강점기. 됐죠? 두 번째 현실은 요거는 봄이 온 거야. 이해 갔죠? 그러면 화자의 어떤 상태를 잠깐만 볼게. 화자는 요 봄이 온 거를 즐깁니다. 봄이 오는 걸 즐기는 거야.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쓴 다음에 얘기를 한번 합시다. 화자는 그냥 전체 틀만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 국토에 봄이 왔으니까 즐기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국토에 대한 애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름답다고 느낄 거 아니야. 막 즐기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요 땅은 일제강점기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즐기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라고 고민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 나는 현실의 일제강점기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뒤에 나가면 나오겠지만 어린아이같이 봄만 즐기고 있었구나 라고 자조적인 인식을 해. 알겠죠? 그래서 여기 아이처럼. 그래서 뭐가 등장한다? 자조. 요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밑에 가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할 거야. 이 부분은 자조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서 바로 우리 현실은 일제강점기인데 봄이 왔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의 괴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지. 이해 갔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돼? 그래, 이제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길 것 같다라는 절망적인 인식. 됐나요? 요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생각을 또 한번 해야 돼. 이 봄이라는 게 분명히 계절이라고 그랬었잖아. 그지? 그런데 지금은 요거죠.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긴다라는 것은 이때의 봄은 바로 뭐겠어? 우리 어떤 희망. 그지? 우리 국토의 국권을 회복하는 어떤 희망이나 이런 광복조차도 빼앗길 것 같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상징화시켜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제시문 가서 표현 방법도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볼게. 자, 봅시다. 지금은 자, 지금은 할 때 은은 보통은 대조일 때 많이 사용됩니다. 대조일 때. 지금은 남의 땅이야.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이때 들은 대유법 꼭 기억하라고 그랬다. 대유법. 부분을 통해 전체를 나타내는 거. 대유법.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자, 이때 봄이라는 건 자연의 계절인 봄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광복이야. 그래서 이 광복을 나타내는 건 뭐라고 그랬었지? 그렇지, 상징으로 보자고 그랬다. 상징. 이렇게. 그래서 봄은 중의적 표현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까? 근데 실제 계절감인 봄은 오는 거야. 됐나? 밑에를 딱 봤더니 이렇게.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 이때 시각인 푸른은 봄의 이미지입니다. 푸른이라는 것은 봄의 이미지. 그래서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자, 가르마 같은 논길인데 여기 나와 있는 보조관념이 가르마라든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는 요렇게 되겠지. 여성적 이미지. 우리의 국토를 여성적 이미지를 통해서 친근감을 준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됐지?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이 뭐 남성적 이미지, 여성적 이미지 뭐 이거 뭘로 나타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적 이미지로 이렇게 형상화함으로써 뭔가 포근함,
됐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는 거야. 됐니? 그래서 가르마 같은 논길. 가르마는 또 어떻게 생겼어? 그렇지, 이렇게 쭉 뻗어 있지? 논길이 구불구불한 게 아니라 쭉 뻗어 있으니까 그만큼 논에 대한 애정도도 좋겠죠. 됐죠? 그래서 요 가르마 같은 논길은 첫 번째. 비유는 두 가지를 하거든. 하나는 모양, 또 하나는 성격, 성질, 특징 요런 걸로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비유는 두 가지가 다 활용돼. 그래서 시를 어떻게 본다면 되게 잘 쓴 거야. 쟁반같이 둥근 달 그러면 둥근 달의 쟁반이 모양만 상징하는 거잖아. 근데 요거는 쭉 뻗었다라는 것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가르마는 여성들이 조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성적 이미지는 어떤 어머니, 모태적인 이미지 요렇게 되거든. 이제 그거까지 같이 나타낼 수 있어. 됐죠? 그래서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자, 그러면 잘 봐. 빼앗긴 들이잖아. 빼앗긴 들인데 요 사람은 만약에 이 현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 봄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시간으로 인식을 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온 대로 희망의 세계고 해방된 국토의 느낌처럼. 됐니?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꿈속을 가득 요런 것들이 이제 몽환적인 요런 느낌이지. 뭔가 해방된 듯한 느낌. 그러니까 실제 봄이 오니까 그냥 긍정적인 감정이 솟아오른 거야. 이렇게 쭉. 되지? 현실은 일제지만 이 순간만큼은 또 하나 해방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죠? 봄이 주는 어떤 생동감이나 생명력이나 그런 아름다움이 끌린 거지. 자, 이미지 분석 되죠? 됐죠?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몽환적. 그죠? 걸어만 간다. 이런 단어도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자, 근데 어떻게 됐어? 그렇지, 입술을 다물었죠. 입술을 다물었으면 말을 안 하는 거잖아. 그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국이 나를 불러서 온 것 같다는 거야. 봄이 되니까 당연히 국토를 보면서 즐길 거 아니야. 됐죠? 그런데 하늘을 들이 입술을 다물었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현실이야.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온 것, 내 혼자 온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현실을 인식하면 어떤 상태야? 조국을 빼앗겼으니까 뭔가 상실 또는 결핍을 느끼는 상태지.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그러니까 자연이 온 상태의 봄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답답함을 느끼는 거야. 여기 됐죠?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이 화자의 정서입니다. 답답함. 바람은 내기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그러니까 바람, 요 싱그러운 바람, 봄바람이야. 봄바람은 내기에 속삭인다. 그러니까 봄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막 흔들고 있어. 부드러운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지. 봄바람을 느끼는 거야. 봄바람을 느꼈다.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이번엔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표현 똑같죠? 아까 이거 기억나나? 요거 가르마 같은. 됐죠? 여기가 아씨 같은. 됐네. 그리고 요런 것들이 다 어떻게 여성적 이미지랑 묶여서 다정하고 친밀하고 요런 느낌을 준다는 거야. 자, 울타리 너머의 아씨같이 구름 뒤에 반갑다 웃네. 그래서 종다리도 어떻게 표현했냐면 반갑다 웃는다고 표현한 거니까 요거 의인화, 다 친근감이지. 의인화 이런 것도 다 친근감. 그래서 봄을 즐기는 거야.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자, 보리밭. 간밤 자정 넘어 내리던 고운비로. 고운비니까 봄비인 거죠. 이 봄비 같은 경우가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봄비는 생명력. 그 다음에 늦봄에서 초여름. 요때 보리가 어떤다? 익는 거야. 그러니까 고맙게 잘 자란 보리니까 이때는 뭐가 되냐면 봄에 풍요롭게 자란 곡식이야. 그러니까 변함없는 자연이거든. 하지만 지금은 일제 강점기라는 게 전제가 돼 있어.
됐죠? 일제강점기가 전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보리밭이 잘 자라도 우리는 한켠의 국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 국토는 예전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늦봄에서 초여름에 보리가 있거든요. 나중에 요런 것 좀 조심해. 그래서 요런 게 어와 보리 가을이 되었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요거 가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지? 가을이 되었다는 얘기는 원래 가을이 되면 우리 뭐 이거? 벼가? 그렇지, 벼가 익는다잖아. 그래서 요 벼가 익는 시절이 가을이니까 보리가 익는 시절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한 거야. 됐죠? 근데 계절은 언제로 잡는다? 가을은 아니다. 이건 기억해야 돼. 자, 다시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비로 너는, 이거 다 의인화야. 너는 3단 같은 머리. 3단 같은 머리도 어떤 이미지로 가야 돼? 머리가 3단이 뭐예요? 요거 3단 같은 머리. 됐지?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딴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자, 보리가 비가 내려서 3단 같은 머리를 감았는데 내 머리가 가뿐한 이유는 자연에 동화됐기 때문에. 됐죠? 참 요거 아까 설명하다가 한번 하고 나서 질문 잘 끝나고 나서 요거 이렇게 연결. 요거 연결. 요거 해놔 이렇게. 요렇게 연결해놔. 됐지? 요 연결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성적 이미지. 됐나? 요것도 여성적 이미지. 됐니? 네.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도 봄비가 내리고 뭔가 아름답고 풍성하고 그런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거지. 됐죠? 그런데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는 얘기는 그런 자연에 동화되어 있는 자신의 심정을 드러낸 겁니다. 자, 그 다음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 요번에 이제 도랑 얘기하는 거지. 도랑. 됐죠? 착한 도랑인데 착하다라고 썼기 때문에 다 의인화가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의인화를 쓰게 되는 건 전부 다 뭘로 간다? 친근감. 착한 도랑이 젖먹이를 달래는 노래를 하고, 다 여성적 이미지로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됐니? 젖먹이를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니. 근데 여기는 화자가 국토에 봄이 와서 그거를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즐기는 거야. 그 즐김에 대한 심정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거지. 어디에다? 착한 도랑에다. 그래서 이 착한 도랑이는 감정이입이 된 겁니다.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마라. 재촉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국토를 하나하나 다 느끼는 거야. 천천히.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가 지신매던. 요거는 전통적인 한국의 여성의 모습. 됐죠? 그래서 요거는 특정 대상을 비유했다고 보기보다는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됐죠?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 한국 여성이야. 지심을 매던 그 들. 지심을 매던 그 들. 이라 다 보고 싶다. 됐니? 국토를 하나하나 다 느끼고 싶은 거야. 애정이지. 그러니까 나비 제비야 재촉하지 말아라. 나의 자연을 하나하나 다 느끼고, 그죠? 하나하나 다 즐기고 하나하나 호흡하면서 느끼고 싶어. 이런 말인 거야. 자,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호미라는 건 알지? 이렇게 생겨. 농기구. 이렇게 생겼지, 그죠? 농기구인데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요것도 다 여성적 이미지.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그래서 왼쪽 잠깐 봐요. 여기. 우리 국토에 직접 노동을 하며 활력 있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래서 국토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담겨 있는 거야. 됐죠? 땀조차 흘리고 싶다. 자, 그런데 여기 별표 칠게요.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혼아.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혼. 자, 이거 별표 칠게. 이것도 같이.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 같다라는 건 바로 요것 때문이야. 나라를 빼앗긴 상황인데도 어린아이처럼, 이해 갔니? 그냥 현실 인식 못하고 봄이라는 것 때문에 즐기고 있는 모습인 거야.
그 모습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이렇게 표현한 거지. 국토를 빼앗겼는데 너 지금 자연을 즐기는 게 말이 돼? 너 도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진짜 우습다. 왜? 식민지 현실에 국토를 빼앗겼잖아. 이해갔니?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린애들처럼 자연을 즐긴다? 이게 바로 뭐라고? 그렇지, 우스운 거야.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 여기가 바로 자조입니다. 자조죠. 뒤쪽에서 갑자기 좀 어려워질 거야. 자,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자연에 동화된 상태야.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과 이거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 푸른 웃음이라는 건 요거랑 연결. 온몸에 풋내를 띈 거. 근데 푸른 서름이라는 건 바로 뭐? 그렇지, 여기 식민지 현실. 요걸 느끼는 거. 됐죠? 현실을 느낀 거야. 푸른 서름은 현실을 느낀 거. 그 다음에 푸른 웃음과 푸른 서름은 요것도 기억해야지. 공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 요것도 기억해 주시고. 됐나? 공감각적 심상. 푸른 웃음과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 그러니까 봄이라는 상태에서는 낭만적이고 즐거운데 국토를 빼앗긴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거야. 요거는 동그라미, 요거는 세모.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다리를 절 수밖에 없지. 왜? 푸른 웃음인 상태는 긍정이고 푸른 서름인 상태에서는 부정이니까 불균형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이게 바로 뭐냐면 현실 속에서 괴리감을 느끼는 거지. 이상과의 괴리감. 왼쪽에 4번 봐봐.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에 보면 심리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내면적 갈등을 뭘로 표현했다? 그렇지.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이것도 중요한 거야.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됐나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푸른 서름은 공감각 아니야. 알겠니? 다만 요거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 서름이라는 것을 푸르다고 표현했으니까 슬픔이라는 추상적인 것을,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표현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슬픔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다? 그렇지.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켰다. 푸른 웃음은 공감각적 심상. 푸른 웃음은 공감각적 심상. 푸른 서름은 서름이라는 것을 푸르다라 해서 구체화시켰다. 됐죠? 자,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라는 것은 그렇지. 정서적인 불균형 상태를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 요렇게 시각적으로 또 형상화했다. 자, 그 다음 아마 봄신령이 집혔나 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요거지. 봄신령이 집혔기 때문에 나온 거야.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조국을 일본한테 뺏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은 들을 빼앗겼잖아. 거기에 봄조차 빼앗길 것 같구나. 그래서 암담한 심정을 드러낸 거야. 됐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연 여기와 마지막 연이 어떻게 됐어? 질문과 대답으로 돼 있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답답해 말을 해. 누가 불렀냐? 라고 했는데 누가 불렀대? 여기 보시면 봄신령이 집혔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또 대응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조금은 어렵긴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둬야 되는 작품이긴 해요. 중간에 감정이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의나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3단 같은 직유. 됐죠? 보리바타 이렇게 부르는 것도 의화야. 알겠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공감각적 침상, 그 다음 추상을 구체화시켰다. 그 다음에 불균형 상태를 여기 걷는다 라는 형태로 뭐 했다? 그를 구체화시켰다. 시각적으로. 그 다음 걷는다에 는다도 동그라미 치고요. 요거는 현재형. 생동감을 주는 거지. 현재형 생동감을 주는 거. 그렇게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뒤에 문제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3번도 별표 치고요. 3번도. 그 다음 2번은 진짜 중요한 문제야. 됐나?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 3번 요까지만 한번 좀 풀어봅시다. 1, 2, 3번 한번 보자. 우선은 3번은 이건 해설지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는데 중요한 건 현실은 국토를 빼앗겼잖아. 그치? 그런 국토를 빼앗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봄의 즐거움만을 느끼는
대체 그런 자기의 모습을 자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렇게 요약을 해주시면 되고. 자,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물어본 게 요 시상을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이때 표현상의 특징을 시상이라고 그랬는데 시상은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전체 시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걸 시상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부분의 어떤 표현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의 흐름은 어떤 식이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건 앞에서 본 대로 화자의 인식은 변하고 있다라고 한 거니까 맞는 게 될 수 있겠지. 그 다음 시적 대상에게 질문을 던졌어. 그죠? 시상 전개. 가정을 통해 앞날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야. 지금 뭐뭐 한다면, 그지? 가정. 그러면 지금은 들조차 빼앗겨 봄조차 빼앗길 것 같다라고 표현한 거니까 앞날에 대한 화자의 소망보다는 절망. 그렇지. 요게 훨씬 더 큰 거지. 그래서 이때는 절망적인 걸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거야. 안타까움이. 됐죠? 그래서 가정을 통해 앞날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부각하기보다는 절망적인 것과 안타까움이 부각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인법을 통해 요건 얘기했던 거니까 봄날의 자연의 생동감 맞겠고요. 질문과 대답의 대칭적 구조 확인했던 거니까 답은 3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설명한 내용인데 요게 난이도가 좀 높았던 건 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오는데 3번 선택지를 지워내는 게 굉장히 애들 힘들었대. 3번 선택지를. 자, 한번 요건 좀 이따 한번 정리해보고 보기 먼저 읽어보자. 1920년대 중반에 일부 시인들은 민중의 참담한 상황 그리고 노동에 기반한 민중의 생명력에 주목하면서 민중의 생활을 노래했대요. 이런 점으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도 잘 반영되어 있대. 자, 시에서 분명히 민중의 참담한 상황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 다음에 노동에 기반한 민중의 생명력. 자, 1번 A에서의 기억은 당시 민중의 참담한 상황을 나타낸 표현이다. 자, A의 기억을 한번 보시면 남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지? 남의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때 남의 땅? 이건 누구의 땅이 됐을까? 그렇지, 일제의 땅이 됐겠지. 그죠? 그래서 빼앗긴 들인 거잖아. 그럼 이 빼앗긴 들은 우리가 나중에 다 노동을 해야 되는 장소일 거고, 그러면 이 빼앗겼다라는 게 바로 민중의 참담한 상황과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됐죠? 자, 그 다음 C의 디귿, 민중의 생명력. 리을에는 뭐가 나온다? 노동을 중시하는 화자의 태도. 그러면 요거는 노동에 관련된 시어가 나와야 되고 리을은. 그 다음 디귿에는 요 생명력과 관련된 게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C에서 디귿 한번 보시면 그렇지. 보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 먹고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거 들어봤나 모르겠다. 보릿고개? 보릿고개는 뭐냐면 겨울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가을에 추수를 하면 소작한 것에 대한 그 이자를 물고 그 남는 걸로 겨울을 보내. 근데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보리가 봄에 익잖아. 요 보리가 익을 때까지 그 기간을 버텨냈어야 되는 거야. 여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그걸 보릿고개라고 불러. 됐나?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보리가 있는데 고맙게 잘 자랐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먹고서 살 수 있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뒤에 밑에 가보면 그죠? 호미를 지어다오. 그럼 호미를 짓는다라는 건 요거는 노동을 하는 거잖아. 그지? 노동을 하는 거니까 2번 선택지 같은 경우도 민중의 생명력 괜찮겠고, 그 다음 노동 괜찮겠지. 그지? 자, 3번 B와 D의 비교해서,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B하고 됐죠? D를 보해라. 그래, 비교해서 드러난 태도의 변화야. 그럼 태도가 B에서 D로 가면서 변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걸로 보아 C에는 민중의 실상에 대한 화제의 안타까움도 뭐 돼 있다? 내재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재가 돼 있다는 얘기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C에는 있다는 건데, 자, B로 가봐. B는 지금 뭐 하는 상태였어? 자연을 즐기는 상태가 있으면서 또 하나 뭐가 나왔냐면, 내 맘에는 혼자 온 것 같질 않아.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다. 그리고 뒤에 갔더니 뭐라고? 그렇지,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그러면서 다리를 절고 있지. 그럼 얘는 뭘 인식한 거냐면 여기는 현실을 인식한 거야. 그럼 여기는 지금 뭐 한 거야? 봄을 즐긴 거지. 봄을 즐기면서도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됐지?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인식이 내포가 돼 있다고 봐야 돼.
그러면 현실에 대한 인식이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요게 당연히 민중의 실상이 된다? 내재돼 있다고 보는 거지. 요게 상당히 좀 어려웠던 선택지야. 그렇지. 근데 애들은 C부분은 지금 어때? 즐거운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들은 C부분을 표면적으로만 판단을 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내재돼 있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근데 좀 어려우니까 잠깐 넘겨와도 돼. 이렇게 3번, 4번으로. 틀린 것만 찾으면 되니까. B의 니은에는 화자의 이상이 D의 미음에는 화자의 현실이 투영돼 있다. 자, 니은 한번 올라가 볼게요. B의 니은은 뭐였어? 푸른 하늘, 푸른 들이지. 네. 그게 여기랑 연결되잖아. 어디랑? 그렇지. 푸른 웃음. 네. 됐나요? 하지만 푸른 서름을 느끼는 거죠. 그게 현실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상과 현실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드러낸 거니까, 그지? 여기는 푸른 하늘, 푸른 들. 여기는 푸른 웃음, 푸른 서름. 그러니까 여기는 괴리의 상태. 얘는 푸른 하늘과 푸른 들이니까 자연의 아름다움, 국토의 아름다움. 됐나? 요거는 이상적인 상태. 여기는 괴리가 나타난 상태. 됐지? 그래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몽환적이었잖아. 그러니까 요 꿈과 같은 거, 몽환적. 자, 5번 볼게. A와 E의 연관으로 보아 BD에서의 하자의 행위는 민중의 처지를 바뀌어보려는 적극적 의지? 아닌 거지. 그렇지. 이게 틀린 거지. 그래서 답은 쉽게 고를 수가 있었던 거야. 생각보다 3번 선택지를 지우는 게 좀 어려웠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시를 읽을 때 3번 같은 경우를 골라낸다라는 것도 아주 좋은 시각이지만 우선 5번을 문제를 풀었을 때 정확하게 틀려서 5번 골라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이해 갔지? 이런 뭐 문제풀이의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좀 필요하다. 됐죠? 그래서 이거 X 쳐주시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 걸 한번 봤는데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김소월의 우리에게 보습될 땅이 있었더라면 요 시도 있거든요. 그거랑 연결을 같이 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시를 한번 마무리합시다.